자, 길죠. 예, 정보량이 많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의 경향입니다. 이건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초로 나왔던 긴 지문이에요. 이때 이제 학생들이 컬처 쇼크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어쨌든 내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거는 어떻게 바뀔지는 당연히 미리 공개 안 하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쌤이 연습을 시킬 때,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해놓는 게 좋아. 그렇게 해보면 근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들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단락. 음악은 소리로 이제는 예술이다. 그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밑줄 읽어봐. 아름다운 음악 작품은 듣기 좋은 소리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이 얘기입니다. 이슈. 이거죠. 물었어요. R7번. 자, 물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답을 탐색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우리한테 질문을 던졌으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면서 읽으라는 사인이겠지, 이게. 그지? 하나만 더. 그런 사인을 줬을 때,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그 물음을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답을 대부분 바로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왜? 이건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두 가지식으로 답을 주면 좋겠지. 그지?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나 어디 앞에서 발표를 할 때 그럴 땐 그렇게 해야 전달력이 높은데 이건 전달력이 높은 글이 아니야. 전달력을 오히려 숨겨놔서 우리가 그걸 알아서 독해를 해줘서 파악을 해내야 되는 거지, 적극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물음을 지속을 좀 해줘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알겠죠? 자, 또 갑시다. 음악에서 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자, 포인트. 여기서 하나 짚어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어디지? 듣기 좋다예요. 이 정도는 해야 돼. 알겠지? 왜? 앞단에서 바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이랑 듣기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듣기 좋은 게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또 합시다. 전자를 고른 후자를 시끄러운 음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눈으로만 하지 말고, 눈으로 해도 되는데, 눈으로 했을 때 조금 내가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으면은, 이때는 손을 쓰세요. 고른 세모하시고, 시끄러운 역세모합니다. 고른 주기성 같지만, 주기성 세모하면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른음입니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요. 이런 걸 또 진동수와 연결이 되고요. 진동수가 커지면 높이, 즉 음고가 높아진다. 밑줄. 약간 좀 무게중심을 잡는 느낌이지? 그지? 듣기 좋은 고른음. 그래서 이제 진동수가 커지면 높이가 높아진다. 바로 복습이네? 뭐야? 비례죠. R10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파이 사인파이음을 단순음이라고 하고요. 고른음 중에서 사인파이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 소리 세기가 커진다. 밑줄 그으세요. 진폭과 소리의 세기는 비례한다. 대부분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사인파 복잡한 파형을 갖는데 중첩된 거야. 이런 소리를 복합음이라고 합니다. 복합음 동그라미. 그리고 단순음을 부분음이라고 하고 부분음 동그라미. 진동수 가장 작은 걸 기본음이라고 합니다. 기본음 동그라미. 그치?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군요. 그쵸? 이 용어들을 어떻게 해야 돼? 홀딩해야 돼. 알겠죠? 이제 봐봐.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 머리에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정보량이 많아 보이잖아. 그 정보가 많은 거는 정보가 많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거든? 이 사람도 자기가 던지는 정보가 많다는 걸 알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근데 문제를 풀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대응하는 게 문제예요. 정보가 많을 때 그걸 머리에 다 넣으려고 하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왜 그럴까? 어디선가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풀이들을 본 거지. 왕복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머릿속에 다 넣으려고 하는 순간 안 읽혀요, 그때부터. 안 읽혀요. 맥락이 안 잡혀요. 그치? 우린 지금 음악적 아름다움을 읽고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를 보고 뭐 하면 돼요? 표시하면 되죠. 이 말뜻을 이해하면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적용을 하지. 이해됐어? 정보량이 많다고 못 푸는 게 아니라고. 정보는 뭐야? 머리에 넣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정보는 다루는 거야, 다루는 거. 다루는 거라고. 왕복을 안 하는 게 좋지, 웬만하면. 그치? 근데 왕복을 한 번도 안 할 수는 없어. 현실적으로 왕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헤매는 게 문제죠. 여기 있는 거 알고 그냥 왕복하는 건 전혀 문제 안 되죠. 이해됐지? 그래서 원칙을 여러분들 제시합니다. R21번. 이렇게 새로운 차원의 언어, 정보량이 특히나 많을 때, 이럴 때는 선 이해, 무조건 이해. 그쵸?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시 정도만 해두면 돼요. 어딘지만 알면 돼. 그렇게 왕복하는 건 전혀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왕복이란 거 목적지가 있을 때 왕복이라고 그러지 헤매는 거랑 다른 거야. 알겠지? 현실적으로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 갑시다. 악기하는 소리의 십변하는 독특성의 음색 동그라미. 복합음의 구조, 상대적 세기,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르름. 고르름이니까 현악기, 관악기 세모합시다. 기본음의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은 이루어져 있지만 타악기 소리 역세모죠. 정수배 아닙니다. 뭐 그렇군요.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리 스펙트럼 동그라미.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고르름 세모,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세로 확대되고 시고르름은 일정한 간격이 아니다. 간격 일정하네요. 잘 봐. 거기 뭐가 있어? 그림이 있지. 그치? 여러분, 그림은 요거 이 생각을 잘 안 해요. 지문의 일부입니다. 그림은 지문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세우세요. 이거를 반드시 적극 활용해서 정보를 상쇄한다. 이거야. 아니 뭐 대단한 원칙도 아니야 이거는. 그지? R25. 그림은 지문의 일부야. 정보를 상쇄하는 거야. 뭔 말이냐면 얘 그림 왜 줬겠니? 이 그림을 봄으로써 봐라. 그 그림 보면 정수배 돼 있죠. 정수배 돼 있죠. 간격이 어때요? 일정하지. 그럼 끝난 거지. 그럼 이 정보가 그림에 다 그냥 압축돼 버렸잖아. 이 얘기야. 필자가 그림을 줄 때에는 이런 경우를 많이 써. 근데 이게 난이도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요 그림이 문항으로 빠져요. 그때는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애들이 더 이기는 거지. 그지? 과연 요게 2017학년도 6월 평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2018학년도에 수능 문제에서 이 그래프가 문제로 빠졌어요. 오버슈팅 문제. 그 오버슈팅 문제가 오답률이 80%지. 어떤 논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항이라는 건 계속 진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할 시간을 안 줘 평가원은 보여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거야 한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다음 얘기라고 이렇게 진보적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미리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프 언어예요. 그래프 언어입니다. 그래프. 여러분, 그래프랑 언어는 특수합니다. 인간이랑 달라요. 그래프 언어는 뭘로 얘기해요? 기본 언어 축이 뭐야? 말할 뻔했네. 기본 언어들이 축입니다. 말할 뻔했네. 스포일러. 자, 축. 예, 축으로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프는 축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라는 언어가 나왔을 때 항상 뭘 해야 돼? 축 체크해야 돼. 축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여기 보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그 가로축은 진동수고 세로축이 색이죠? 이렇게 체크해 놓는 겁니다. 가로축이 시간이 아니네요. 그치? 가로축은 진동수네. 그치? 세로축은 색이네. 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뭐 4번 바로 풀어버릴까? 응, 4번 갑시다. 자, 일단 1번 안 되죠. 심벌주는 시끄러운 의미입니다. 안 되죠. 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찍었는데 이건 기본음 진동수를 인식된다고 이제 글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돼요. 3번 기본음 세기가 가장 크다. 기본음 맞죠? 맨 앞에 있는 거. 세기. Y축 변수가 어때? 제일 높지? 그럼 답이 3번이지.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문제가. 알겠지? 4번 아니죠? X축 시간 변수가 아니지? 이 정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돌파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실전에서 4번 찍은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이게 세 번째로 많이 찍은 선지예요, 이게. 됐죠? 그러니까 축에서 학생들 축을 확인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정답이랑 4번 선지랑 좀 어떻게 있어? 축을 확인했느냐? 이거고요. 여러분 예습 상황에서 이게 오답이 잘 안 나오는데 실제로 문제를 딱 시간 맞춰 풀어보면 오답이 나오는 선지. 됐죠? 또 갑시다. 두음이 동시에 울리거나 연이어 울릴 때 음의 어울림, 협화도 동그라미, 음정에 따라 달린다. 음정 동그라미, 음정이란 동그라미, 두음의 음구 사이의 간격이고요.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나눈 값 밑줄. 자, 음정.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나눈 거지. 그치? 쌤은 이걸 왜 체크하고 있을까? 공식이기 때문이죠. R22. 자, 여러분, 공식이잖아요? 공식은 계산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오, 잘 안 속네. 아니야. 알겠죠? 이 국어에서 나오는 공식은 계산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숫자로 답이 갈리면 국어가 아니라 그랬어. 그치? 자, 이거는 뭐냐면요. 공식이라는 건 적용이 포인트예요. 무슨 적용이냐? 언어적으로 딱 집어넣는 거. 요건 낮은 거 진동수에 해당하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높은 거 진동수에 해당하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요 정도 하는 거야. 예. 숫자로 갈리는 경우는 정말 산수. 그냥 암산으로 바로 되는 거. 요 정도 수준이고, 복잡한 계산으로 숫자 오류가 날 리가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이제 그런 부분 여러분 전혀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연결이 됩니다. 다음 단락에서 이제 이걸 말을 바꿔갖고 뭐 집어넣는다거나 해서 이제 그렇게 또 이해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역시 이제 이런 공식이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 이런 그 과학 지문인 경우 되게 많고요. 그렇겠지? 그지? 약간 이과형의 지문. 이과형. 그러면 경제학 지문도 이런 걸 쓸 때가 좀 있지. 그럴 때 정말로 언어적으로 집어넣는 거야. 숫자를 집어넣는 것보다 언어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로운 차원의 언어 카테고리에 넣어도 되는데 새로운 차원의 언어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새로운 차원의 언어는 이해를 시켜요. 공식은 그냥 던져요. 그냥.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정이라는 걸 우리 사전적 의미로 정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수리적으로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따라가야죠. 왜?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는 거니까. 그지? 이게 뭐 음정이 어떠하다 할 때 이거분의 이거가 어떠하다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나? 네, 또 가봅시다. 가령 도화미사의 장삼도 음정은 4분의 5이고 도화수사의 음정은 2분의 3이다. 그지? 그러므로 장삼도는 완전 5도보다 좁은 음정이다. 왜요? 4분의 5랑 2분의 3 중에 누가 더 커요? 그지? 2분의 3이 더 크지? 4분의 5가 더 작지? 그 좁다는 거야. 그렇게 돼 있네. 일반적으로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혀파도는 작아진다. 밑줄 그어봐.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근데 밑에 나와 있죠. 1분의 2, 2분의 3, 4분의 5, 6분의 5죠. 이 수는 혀파도가 작아지지. 잘 봐라. 1분의 2, 2분의 3, 4분의 5, 5분의 6이 되면서 이게 뭔데? 혀파도지만 요거 다른 말로 뭔데? 음정이죠. 맞지 그거? 음정이지? 분수를 했으니까. 얘들아,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음정이 낮아질수록 여기 봐봐. 야, 이거 진짜 집요하네, 지문이. 혀파도는 낮아지지. 해야지 그러면. 그거 비례죠. 음정과 혀파도는 비례하죠. 여러분, 음악적 아름다움이 또 나와요, 시험에? 이 주제 안 나와, 이제. 지금 우리 이 주제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써있잖아. 첫 문장이잖아. 혀파도는 음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잖아. 어떻게 달라진다는 얘기야?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보자. 두음의 음정을 혀파 음정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음정은 불협화 음정이라고 하는데 차를 린 어떤 거라미? 약분된 분수의 분자 분모가 1, 2, 3, 4, 5, 6, 5만 표현되는 음정은 혀파 음정, 불협화 음정. 뭐 그렇다고 합니다. 밑줄 그어보죠. 뭐 공식을 그냥 주셨네요. 근데 잠깐만. 우린 글을 읽고 있죠? 지금 계속 부분에만 집착을 하라는 게 아니야. 이걸 하면서 여러분 글을 흐름을 타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 음악적 아름다움입니다. 그죠? 음악적 아름다움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따라갑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 세모해야죠? 그죠? 고른 음만 된다고 되는 거냐? 세 번째 줄, 한슬리 코 동그라미.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 비롯되는 것인데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드는 형식이라, 형식. 뭐라고? 형식, 동그라미.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형식입니다. 그쵸? 그 다음 달라. 음악에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봐. 첫 번째 줄에 리듬 동그라미 치고요. 두 번째 줄에 가락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줄에 화성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줄에 샘여림 동그라미 치고, 옆으로 쭉 가면 음색이 있어요. 동그라미 쳐봐. 이게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머리에 늘어난 소리가 아니야. 이렇다는 얘기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가봐 이제. 그 다음 달라. 작곡가는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음악 작품을 만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활용해서 만드는 거에서 볼게. 자주 반복되어 변형되면서 동작하는 송재의 가락. 앞에 나왔던 가락이죠. 이걸 주제라고 합니다. 주제 동그라미 치세요.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이 세 단락의 흐름을. 음악적 아름다움이 뭐래요?
형식이고 그 다음에 요소를 설명했어요. 그지? 이 요소로 뭘 만들어낸다고? 주제야. 여기서 여러분 필요한 게 있어. 우리가 알기로 주제는 뭐예요? 내용이지. 그래서 뭘로 나와 있어?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뭐야? 그래, 요소의 형식이야. 요소 배열 형식이에요. 형식. R 3번. 개념은 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엄청난 어휘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오히려 문맥적으로 주어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 꽤 돼요. 생각보다 많아요. 선생님, 저 중학교 때 좀 미국을 좀 갔다 왔는데요. 미국에 좀 있어갖고 제가 국어가 좀 컴플렉스예요. 그럼 내가 물어봐. 영어는 잘하니? 그건 또 아닌데요. 그 이상해. 말만 잘해요. 뭐 이런 얘기 같아. 근데 또 수학은 또 잘해. 걔는 그럼 낯선 언어들은 잘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대치동 목동에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다 외국 갔다 온 애들 많아. 그리고 몇 개월이냐가 중요해. 두 달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치? 1, 2년 갖고도 안 돼요. 최소한 한 7, 8년은 있어야지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걔는 모국어가 좀 애매하거든. 영어인지 이제 우리말인지 애매하거든. 그 정도는 돼야 이제 뭐, 그럼 걔네들 위한 전형이 따로 있지. 그치? 그러니까 1, 2년 있던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모국 우리말이거든. 그리고 엄청난 어휘력 평가 시험이 아니고요. 이렇게 주는 대로. 이건 할 수 있잖아. 오히려 그 부분에서 자신감을 얻으라고. 내가 문맥을 보면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또 봅시다. 네 번째 줄 리듬 있고 끝으로 가면 가락이란 말 있고요. 그쵸? 그 밑에 화성이 있죠. 결론. 이렇듯 음악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소리다. 그러니까 배열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는 형식 차원의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얘기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를 보면은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주제죠. 주제. 이때 주제가 그 얘기야. 알겠죠? 이때 말하는 주제가 그런 말입니다. 내용상의 얘기가 아니라 약간 요소들을 형식적으로 배열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 1번 문제 4번인 거 풀 필요 없죠? 그죠? 자, 2번. 음악적 요소에 대한 이해다. 오답률이 당시 40% 나왔습니다. 리듬은 높이를 가지는 틀렸습니다. 리듬은 음구가 없어요. 2번. 가락. 3번. 2번, 3번이 오답률이 조금 있는데 쌤이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할게요. 요 쉼표 앞뒤로 해서 요게 단락을 2개를 이은 거거든? 마지막 2단락을 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개를 꼭 해보세요. 알겠죠? 해보고 나서 반드시 궁극 해설지를 보도록 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평가 요소는 단락 간의 연결이에요. 연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단락과 연결 되게 중요해요. R 4번.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문맥적 의미 파악. 네. 그래서 해설지가 궁극 해설지가 있는 거야. 궁극 해설지에서 여러분들이 입체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해설지 보도록 하세요. 넘어갑시다. 5번 문제. 그쵸? 자, 다시 한번.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복잡한 계산이 있는 게 아니지? 그지? 자, 2번 갑시다. 바이올린. 이거 고른 음이죠? 네, 그건 할 줄 알아야 되고요. 2번. P와 Q 사이의 음정. 그럼 나눠야지. 4분의 5죠? 음정이니까. 그지? Q와 R은요? 5분의 6이죠? 누가 더 커? 그 4분의 5가 더 크지. 그지? 그럼 좁다가 아니고 크다. 단순하네요. 협화 음정은 차를리노의 기준을 참조해야겠지? 예, 그것이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이 문제는 더 쉬워요. A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A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소리 아니야. 4번. 진동수가 서로 같은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왜요? P의 기본음은 440, S의 기본음은 880이니까 배수로 들어가면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5번. 협화도가 크다. 그리고요, 이게 기본음만 있는 게 아니죠? 복합음이라 그랬죠? 두 번째 단락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맞는 얘기야. 요거는, 예, 좀 여러분들이 단락 간의 정보를 이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 거기서 이제 아예 이 단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악기라는 건 복합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예. 자, 6번. 6번은 좀 어려운 게 아닌데, 예문을 들어보면 돼. 구해 오다. 반대말. 구해 간다. 됐죠, 이제? 구해 와. 구해 가. 되잖아요. 끝났어요.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 안 냅니다. 예,